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군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지난 4월 새로 부임하신 군포시 늘푸른 복지관 최수재 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포시 늘푸른 노인복지관 관장 최수재입니다. 이렇게 TV로도 ABC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몸담고 계신 늘푸른 노인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늘푸른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군포시가 설립하고 대한성공회 유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개관을 했고요. 현재 어르신들이 한 13,000명 정도 어르신들이 등록돼 있고요. 하루 평균 한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어르신들이면 누구나가 이용이 가능하고요.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3,000명이 이렇게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늘푸른 복지관에 그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좀 이렇게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들은 이제 그 군포시에 있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서 현재 이제 저희 직원들을 4팀으로 구분해서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운영지원팀이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팀, 지역사회 통합팀, 그리고 복지기획팀이 있고요. 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르신들의 문화와 건강, 그리고 상담, 돌봄, 일자리,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과 자원봉사, 그리고 동아리 운영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그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좀 관심이 가거든요.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동아리가 사실 그 젊은 청소년들이 하는 거와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동아리들이 좀 이렇게 돼 있나요? 청소년들이랑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동아리가 한 8개 정도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탁구 동아리가 있고요. 당구 동아리가 있고 포켓볼 동아리가 있고 게이트볼, 장기, 바둑, 서예 그리고 스타 가요반 이렇게 8개 동아리가 운영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저희 동아리들은 인기가 좋아서 지금도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그 당구반과 포켓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 자체 대회를 가질 정도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고요. 게이트볼하고 탁구반 같은 경우는 외부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경력도 있고요. 특별히 탁구반 같은 경우는 올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운동으로 시작한 취미 활동에서 이렇게 대회까지 나가셔서 우승까지 하신다니까 되게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취미 활동, 운동 위주의 동아리 외에도 어르신들이 그 취미 활동 외에도 봉사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어떤 봉사팀들이 좀 있나요? 다양한 봉사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소개드릴 봉사팀은 에버그린 봉사단이라고 해서 이 봉사단은 좀 전문 영역에서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인데요. 전문적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에버그린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팀에는 이제 팀들로 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마음의 이음 팀이라고 있는데 이 팀은 우울 예방 검사라든지 아니면 상담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이 접기 팀이 있는데 이건 지역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해 종이 접기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북카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DJ 박스가 있습니다. DJ 박스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LP판을 통해서 추억의 DJ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팀이 있습니다. 하모니카, 우쿨렐레 그리고 장구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연에 참여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여러 가지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로 에버그린 봉사단위입니다. 네. 뭐 이러한 다양한 복지 사업뿐 아니라 네. 늘푸른 사회복지관에서 이게 특화 사업의 이야기도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시행하고 있는 특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기본 사업과 목적 사업이 있는데 그 기본 사업과 목적 사업 외에도 이제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늘푸른 노인복지관의 특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3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사랑 나눈 해피데이라는 것이 있고요. 웰다잉 문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선배 시민 활동이 있습니다. 사랑 나눈 해피데이는 그 지역에 소외된 독거 어르신들과 그 가족 단위의 봉사팀이 1대1 매칭을 통해 갖고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어떤 고립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지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푸드 테라피라고 해서 가족들과 이 독거 어르신들이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다잉 문화 사업은 말 그대로 웰다잉 그 의미 있는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러므로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삶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지금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된 삶이고 어떻게 내가 이 생을 마감할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발전하셔서 한 4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스스로 이야기 카페를 구성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선배 시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노인 그러면 돌봄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돌봄의 주체가 돼서 본인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륜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후배 세대들에게 당당하게 전수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후배 이 시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활동 그러니까 신노년 문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어르신들이 인생의 선배님 아니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 그분들께 해주시는 말씀이 사실 다 살이 되고 피가 네, 되는 이야기인데 예, 예.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특화 사업으로 해주시고 있다니 네.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늘푸른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 또 네. 흥겨운 축제가 이맘때 항상 열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실버가요제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실버가요제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쭉 이어오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실버가요제는 사실 저희가 2015년도에 10월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2016년도 10월에 1주년을 맞이해서 노인복지관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버가요제를 하게 됐고요. 현재 지금 4회기까지 오면서 이제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버가요제라고 하면 그러면 어르신들이 직접 나오셔서 노래도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연대회식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럼 뭐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 와서 이거를 위해 동아리에서도 이렇게 다 같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어요? 네, 물론 본선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예선에 탈락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선에 탈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본선에 나오신 분들이나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어쨌든 이 축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저는 되게 감사하고 저 또한 이제 즐거운 마음이죠. 네, 지금 요즘엔 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포시 역시 어르신 인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매일 고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군포시에서 바라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군포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이 복지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운영 시설이라고 한다고 보면 대부분 지자체가 이거를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유지법인 같은 데다 민간에게 이걸 위탁을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면 간혹 그 현장과 어떤 감독기관 간의 소통의 이제 부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오해의 소지라든지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장과 어쨌든 괴리된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군포시뿐이 아니라 사실은 관과 민의 협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관과 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논의하고 하는 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민간 협치의 거버넌스 같은 기구들이 지자체에 좀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그런 지혜를 좀 맞댈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노인복지관을 운영한 복지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 사각지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찾아내도 끊임없이 이 사각지대는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관청이나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에 그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은 한 300가지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자격만 지어주면 그런 어떤 조건만 갖춰주면 누구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법이 본인이 그것을 알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없는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은 사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홍보해내고 그다음에 알려서 그 사람들이 그런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지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군포시에 사실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노인복지관의 관장님이시기도 하니까 네. 이 처음에 군포시에 왔을 때 이 노인복지관 그리고 군포시의 첫 이미지가 좀 어떠셨어요? 좀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군포시에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 평택 서부노인복지관에서 한 12년 정도 설립을 하고 그리고 1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쪽은 도시형의 이제 복지관이라고 한다면 그쪽은 이제 농촌형과 약간의 도시가 혼재되어 있는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농촌형에 가까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그 늘푸른 노인복지관에 오면서 제일 그 놀라웠던 거는 일단 규모에 놀랐고요. 그리고 이용자 어르신의 수에 좀 놀랐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그 수준에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곳에 와보니까요. 뭐 교장 선생님 출신들도 있고요. 뭐 사회에서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어르신으로 와서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정말 배울 게 많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인프라를 자원으로 끌어들여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군포시는 제가 보기엔 상당 부분 제가 이게 만들어가야 될 일들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이 복지관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쪽에 와서 네. 뭐 문화센터식으로 배우고만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군포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분들이 선생님으로서 나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제 2달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혹시 올해 이루고 싶은 계획이라던가 소망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늘푸른 노인복지관으로 보면 지금 개관 5주년, 4주년, 5주년 이렇게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5주년 정도 되면은 이제 태동기에서 성장기를 거쳤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발전기에 제가 이제 늘푸른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동안 괄목할 만큼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는 이제 그래서 지역 조사를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직을 좀 진단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늘푸른 노인복지관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은 그것의 그림자와 같이 그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사자들이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어르신들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라든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이런 사회복지사들이나 종사자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고 이런 좋은 곳이 있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하셨지만 군포시 거주하는 60세 이상 누구나 물론 여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좀 체험해 보실 수 있지만 특별한 이용 방법이나 혹시 다른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은 오셔서 접수만 하면 맞춤형으로 가거든요. 본인의 어떤 욕구를 접수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이제 상담자가 맞춤형으로 맞춰드리거든요. 뭐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원하시면 문화 프로그램, 아니면 일자리를 원하시면 일자리.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용기를 내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찾아오셔서 접수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파워 인터뷰 보고 계실 그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지금이라도 이것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내셔서 가까운 복지관에 가셔서 문을 두드린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포시 늘푸른 노인복지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 중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임을 기억하시고 늘 규칙적이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